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저와 함께 16강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육 시간 많이 있습니다만 벌써 반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요. 저만의 윤정도만의 투자 비법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무료 교재 다운받으시는 방법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이격도 공부 들어갈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이죠.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수립하시는 방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한 가지 이평선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으시는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한 이평선 활용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일선인데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5일선 위쪽에 올라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수익이 큰 폭으로 난 종목입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교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의 경우에는 사실상 5일 평균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쉽게 밑으로 흘러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가 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들 수 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공략 방법은 사실상은 여러분들께 그다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어찌됐건 이러한 매매 패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5일선이 없더라도 사실상 21선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단기 매매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놓고 보시면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편안한 매매 기법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타는 순간 매수 그리고 이탈하는 경우에 매도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순간 매수, 역시 이탈하는 구간에 매도, 그리고 역시 올라타는 순간에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곳이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교육 교재는 여러분들 입맛에 딱딱 맞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올라타면 급등 나오는 종목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혹은 내가 정리를 했다. 21선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 떨어져만 간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추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향 추세인 경우에는 일단 21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에 20거래일이라고 그랬죠? 20거래일 선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와줬을 때 20거래일 선이 되돌려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타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뉘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되죠?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평균 흐름, 이 정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올라탄 이후에 바로 흔들려 내려올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횡보 추세 혹은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탈되는 흐름, 다시 재탄환되는 흐름, 이런 곳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 차례 단행하신 이후에는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도한 이후에 급격하게 돌려져서 재매수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약에 밀려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꺾여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망도 아니고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 가지 이평선에서 21선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61선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면요. 똑같아요. 61선 매도 구간, 매수 구간인데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일정 구간에 61선이 뉘어질 수 있는, 하락 추세가 뉘어질 수 있는 구간인지도 일정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려지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편입을 못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못 하신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갭 부분, 그러니까 저항선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상향되는 구간은 충분하게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선도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121선은 61선, 그리고 21선, 5일선보다는 조금 여유롭죠. 그래서 한 차례 매도된 이후에 추세를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막 여기서 뭐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테고, 일단 추세가 한번 뉘어지어서 하락 추세가 된다면 장기 추세 전체가 이 방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역배열 상태. 그래서 매매하기가 조금 121선은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6개월이죠.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을 평균을 잡으셔서 이평선이 횡보하는 추세에 돌려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급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르다 혹은 내용이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지난주 녹화방송 꼭 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평선으로 역시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요. 단기 이평선은 어떻게 되죠? 뭐 두 가지 이평선이니까 여기가 5일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2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21선, 5일선과 21선, 21선과 61선, 그리고 61선과 뭐 121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시점을 단기 이평에서 포착을 하고 그리고 추세 파악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검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기 5일선과 21선이 있으니까 5일선을 여기서는 단기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단기 부분은 일단 앞서 배운 것처럼 올라탔을 때 매수 그리고 떨어져 내려갔을 때 매도인데 일단 추세 부분이 21선으로 추세를 본다 그랬죠. 21선이 하향 추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멀리서 지켜만 본다. 21선을 돌려지기 전에는 지켜만 본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5일선 매매 힘들다 그랬어요. 이렇게 5일선이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이 다 돌파되는 시점에 여기서 고맙게도 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렸죠.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양쪽으로 튈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러한 구간에 매수 사인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쳐드린 부분은요. 여기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부분에 고민이 되냐면 지금 두 가지 평선은 5일선과 21선을 잡아드렸는데 21선이 뭐라 그랬죠?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추세,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 기준으로 가지고 간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일선 기준에서 매매를 하시고 추세는 이걸로 본다. 그럼 5일선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입니다. 5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매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 기준을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재매수 구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추세가 상승일 때에는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검은색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버리죠. 주가가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추후의 흐름이 21선마저도 누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돌리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밀려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밑으로 깨져 내려가겠죠. 역배열이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추세가 또 형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뉘어질 때에는 조금 조심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뭐 굉장히 좀 여유롭죠. 하지만 5일선과 21선, 단기 이평선끼리 모여있을 때에는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아시겠죠? 무조건 쫓아 들어가서 뭐 매매를 하시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해서 5일선, 21선 완벽하게 뛰어넘어주는 흐름, 요럴 때만 짧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차익 실현하시고 21선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예 매매를 멈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1선 돌파했다? 이거 안 됩니다. 치고 올라와서 5일선이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21선, 61선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건 뭐 앞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5일선보다는 매매하시기가 여유가 있다. 61선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5일선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같이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에서 매매를 잡으시고 추세 부분은 61선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선과 121선 황토색이 61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이 121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신 20일, 60일 그리고 5일, 20일보다는 굉장히 여유롭죠. 그만큼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타서 상승 추세를 가거나 혹은 한 번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흐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이면 60일 동안 그리고 120일 선이면 120일 동안은 그 추세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평선 21선이나 5일선을 막 타고 가면서 해서 매매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러한 추세 이 정도 됐으면 이제 21선이나 5일선이 전부 정배열이겠죠. 정배열일 때 5일선을 갖고 단기 차익 실현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21선 가지고 스윙 정도를 하느냐 혹은 61선 가지고 나는 여유롭게 대응을 하겠다. 난 61선이 깨져야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굉장한 수익입니다. 네? 여기서 이 몇 개월 동안에 매매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굉장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보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단기 매매만 해야겠다. 그 생각 버리시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잡으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세 가지 이상의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잡으시는 방법 또 역시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예제는 두 개뿐이 없습니다. 앞서서 다 배우신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가지수만 세 가지인데 보통 우리는 네 가지 정도를 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11선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또 다른 분들은 3일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5분봉, 뭐 1분봉 뭐 다 개성에 따라서 보시게 되는데 이러한 그 차트를 놓고 보실 때 그러니까 이평선을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 그리고 반대의 급부가 되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올 때는 매수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뭐 복습 자료니까 역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한번 더 보시고요. 뒷부분에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요. 매수 신호를 드리는 그러한 이평선의 위치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실전 차트로 놓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정배열 구간 완벽하게 정배열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일선과 21선의 정배열이 되는 구간에서 60일선과 121선이 물론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아주 편안한 완성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위치에서 아쉽게도 여기서 깨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일단 먼저 내 기준이 5일선 매매를 기준으로 했다. 그렇다면 기준점대로 매매 좀 빠르셔야 돼요. 일단 5일선 이탈하면 전부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을 탈환했을 때 매매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은 21선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60일선 기준에서의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놓고 나는 5일선 좀 버겁다. 그럼 21선 위쪽에 주가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21선 위쪽에 여기서부터 올라오죠. 그럼 21선 위쪽에 이 추세대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돌려질 때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서 무너져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린 이후에 21선 탈환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끝나고 나오시는 겁니다. 61선도 마찬가지예요. 61선이 매매가 조금 편안하고 좋긴 합니다만 다만 어떻게 되죠? 조금 여유롭게 보시다 보니까 매수는 여기서 매수가 되시는데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그에 앞서서 단기 이평이 미리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미리 일정 부분의 전략은 수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61선 이평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주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고점을 못 높이고 거의 횡보 추세로 가버리죠. 그럼 여기서 횡보 추세로 가다가 이렇게라도 올려주든가 혹은 요 횡보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밀려 내려온다는 거는 조만간에 여기서부터 60일 거래일이니까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전체 평균 시세가 되는데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60일 선도 조만간 하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일단은 미리 이탈되기 이전에도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은 염두에 두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급격히 내려와서 이렇게 돌려준다면 차익 실현보다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또 줬기 때문에 앞에 횡보, 여기서 횡보를 줬기 때문에 급격히 못 돌려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잘라내시는 쪽이 수익률은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종목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편입돼서 쭉 올라가는 추세. 그렇게 된다면 뭐 21선 기준 잡으셔도 무난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다 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보신 그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5일선이 맞아떨어져서 가는 경우, 21선이 맞아떨어져서 가는 경우, 61선, 121선. 그래서 그 부분의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자체도 복습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난주까지 해서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격도입니다. 이격도고요. 나머지 추세 분석에 대한 나머지 또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릴 텐데 이격도 부분이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캔들 또 이평선과 마찬가지로 이 이격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단기 종목과 그리고 중장기 종목까지 잡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격도 공부하실 때도요. 좀 졸리시더라도 눈 크게 뜨시고 함께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격도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격도 뭐 그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겠죠. 이격도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날의 주가나 지수를 이동평균치로 나눈 비율, 뭐 단기적인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한 지표로 이동평균선의 결점을 보완한다. 이 솔직히 이렇게 읽으면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뭔 소린가? 이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가로해 놓고 뭐 이동평균선 넣으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이런 단어 뜻이 있구나. 뒷부분에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격도의 분석. 이격도의 분석은 왜 하는지 뭐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의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00을 기준으로 괴리도를 표현했다. 이 평상시 잘 안 듣는 단어, 이런 괴리도, 이 동그라미 또 이렇게 가로해 놓고 시험 문제 내면 이것도 머리 아프죠. 주가의 과열이나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읽으시고 나중에 교육자료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으시면은 잠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뒷부분에 역시 다음 장 보여드리고 설명을 또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특징, 이격도의 특징이에요. 주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파동 운동을 반복한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야, 이거 점점 어려운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격도에 또 계산 방법까지 나오니까 이게 또 머리 아프죠. 이격도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왜? HTS상에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 주가와 요 위에 주가, 현재 주가가 되겠어요. 그것을 나눠서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격도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놓고 보시죠. 만약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시점이 5일 이평선에 10,000원이다. 예?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그럼 주가도 종가가 여기에 딱 끝났어. 이렇게. 예? 요 전날 대비해서 뭐 올라왔든지 어찌됐건 여기 딱 끝났다고 쳐요. 여기 딱 끝나갖고 종가도 얘도 10,000원이야.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10,000원에 이동평균선도 5일 전도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 나눠주면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격도는 100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평선과 주가가 딱 붙어 있으면 100입니다. 근데 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어. 주가가 얼마? 9,000원으로 내려왔어요. 9,000원으로. 이평선은 여기 있어요. 이동평균선 5일선은 10,000원에 있고 주가만 갑자기 급락이 나서 10% 가라고 그래서 9,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9,000원, 이동평균 주가가 10,000원. 5일 이평선이 10,000원이니까. 그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은 90%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일선 대비해서 주가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뭐 5%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격도는 95%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갭상승 나올 수 있잖아요. 급등이 나와서 종가가 여기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1,500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5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갭등이 막 나와요. 요즘 셀트리온 난리 났죠? 셀트리온이 막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 가장 빨리 쫓아간다는 5일선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주가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막 이렇게 상한가가 팡팡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평선과 주가가 심한 경우에는 막 20%씩 떨어져 있어요. 5일선인데도 20%씩.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주가라는 것은 다시 이평선으로 회귀가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와가지고 주가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럼 다시 이것도 회귀가 된다. 이것이 옆으로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옆으로 횡보를 해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이평선하고 같이 플러스를 내서 꺾여져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주가는 멈춰 있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붙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V자형으로 반등이 나와서 이평선 쪽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부분을 나름대로 뭐 편안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교육교재 역시 보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신다 하시면은 지금 뭐 첨삭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격도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격도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평균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증권 투자 상담사 이런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또 윤정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종목도 그렇게 포착을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 또 쉽게
추세가 완전히 나오거나 혹은 쉽게 시세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시장에서 가장 보편 타당하게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승 국면이란 뭐예요? 상승 국면. 이 상승 국면이에요.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상승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20거래일과 60거래일. 그러니까 여기를 뭐 예를 들어 상승 국면이니까 여기가 20거래일이 되고 여기가 60거래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니까 여기가 5가 아니고 주가, 현재 주가가 되겠죠. 현재 주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뭐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는 간극을 이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매수 관점 어떻게 됩니까?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의 98% 수준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에 볼 때는 야 이격 벌어지면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놓고 보세요. 좀 이따 뭐 예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0거래일이야. 이게 주가야. 그러면 이격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격 20거래일선 위에 있으면은 100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이격 여기가 뭐 10,000원인데 여기가 1,500원이다. 그러면 이격도는 105로 표현을 합니다. 5%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1,000원이다. 여기는 뭐 10,000원이 그대로 10,000원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격도가 11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차익 실현, 106 이상일 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왜? 이격도로 다시 붙으니까. 이평선이 올라오든 주가가 하락을 하든 붙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와요. 21선을 깨고 내려와. 깨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61선은, 121선은. 어느 정도 뭐 상향 추세 혹은 밑에서 여유롭게 가고 있겠죠. 상승 추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얼마? 이 이평선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요게 이해 안 되시면 뒤에 그림 아무리 보여드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평선 대비해서 2% 정도, 이평선 대비해서 20거래일 이평선 대비해서 2% 정도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다가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평선에 21선 기준이면 21선 이탈되면 이거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격도가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들어간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고 보조지표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조금 이따 뒷부분에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 굳이 안 적으시더라도 왜? 이건 윤정도의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탈을 치시더라도 포탈에서 치시더라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쓰는 이평선의 이격도 어떻게 매매 전략 잡아야 되냐 하면은 화면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제 자료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 또 다운을 받으셨을 때에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만 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잡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락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락 국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분명히 상승 국면에서는 98% 수준. 그러니까 이평선에 살짝 이탈이 돼도 상승 추세 구간이니까 20거래일선입니다. 20거래일선을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98% 수준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락 국면이야. 네?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이에요.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이 이평선 대비 8%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매수. 그러니까 7% 빠졌다? 그렇다면 93%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관망.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내려와서 92% 수준까지 8% 이상 내려오면 그때부터 매수 구간으로 일단은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을 놓고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횡보 국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등락이 나올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추세가 반전될 때 움직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뒷부분에 제가 공략하는 범위를 노출해 드릴 때에도 횡보 국면은 배제를 시켜놓고 노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뭐 현재 기준에서는 매수 관점, 요 정도의 매수 관점과
이 정도의 매도 관점이 있다. 그리고 내 스타일에 따라서 21선 기준을 잡을지 61선 기준을 잡을지 요거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1선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평선, 이격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 차트는 하나도 못 보여드린 상태에서 벌써 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하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불TV 전문가들이 이 자료들 다 밤새워서 만들고 하는 겁니다. 불TV에서는요, 여러분들 항상 무료로 방송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방송 꼭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제가 첨삭 지도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방금 배우신 내용 더 쉽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뭐 자료는 실전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자료들을 빨리 넘겨드릴게요. 빨리 넘겨드리면서 방금 배우신 이론적인 부분을 실전 차트에서 접목을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윤정두가 말씀드렸던 시장과는 다른 또 윤정두만의 매수 포착할 수 있는 그 비법. 그걸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 노출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오늘 함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비법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대형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 실전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대박주 따라잡기 실전 사례 이렇게 해놨는데 시세는 하락이에요. 네? 죄송스럽게도 원래 이제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을 또 이제 놓고 배우셔야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하락 추세 일단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은 92, 여기가 92입니다. 검은색으로 해놓은 게 빨간색 선이 100입니다. 100이에요. 그리고 요 검은색 위에 검은색 선이 102. 무슨 얘기냐면은 21선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요 위치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일 이평선 대비해서 요 주가가 2% 이상 올라와 있다. 한 4% 정도 올라와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뉘어져 있지만 급등으로 연출되기 전에는 여기가 매도 구간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표현드린 교과서적인 내용대로요. 표현드린 이러한 구간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냐? 무조건적으로 매도냐? 여기서 볼 때는 매도가 맞죠. 사실상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또 매도가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심화 교육할 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매수냐? 여기서. 예? 이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짧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접근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거기에 숨겨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 우리가 놓고 보자고 했는데 그 기울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나와준다면 이평선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뉘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돌파해 준다면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 매수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격이 발생된다면. 그죠? 근데 거꾸로 지금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기준점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 매도에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전선 일봉 차트. 이 부분 나중에 꼭 녹화방송 또 무료 다운받으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락 추세에서는 큰 수익도 안 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추세가 돌려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롯데푸드 하락 추세 구간이죠.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구간 이렇게 설정된다. 그리고 영풍 역시 하락 추세 뭐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살짝 반등 나오는 구간들. 이러한 구간에서 또 머리 아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구간도 역시 크게 큰 수익을 내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접근하셨다가 수익 내실 수가 있겠지만은 매매가 조금 서투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또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돌려지게 됐을 때 전략은 뒤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역시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만 막 보여드리니까 화를 내시는데 자, 보여드립니다. 상승 추세 이제 나옵니다. KCC. 야, 다 무겁다.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거운 종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앞에서 이러한 구간에 매수 구간에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뉘어져 있죠. 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구간에서 편입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설정된 구간이 아니고 밑에 구간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수 있죠. 어떤 거요? 이평선이 뉘어져 있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이평선 21선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꺾여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단기 추세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왜? 어찌됐건 이 구간에서 상승, 횡보, 다시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 뉘어져 있던 것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뉘어지더라도 이 이평선은 일단 상승 추세인데 이격이 고맙게도 여기서 딱 발생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평선으로 공략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매도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격도를 놓고 보시는 기준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기다리던 매수가 나온다. 기다리던 매수.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21선은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돌려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단기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요. 음봉에서 들어가시기에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돌려지는 이 흐름에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한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도의 차이는 이평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이평선은 여기 올라탔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격도의 기준은 이 바닥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겠습니까? 이격이 발생됐다고?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평선이 뉘어질지 돌려질지 내려갈지 그 부분 우리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첫 번째로 놓고 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분히 배운 거기 때문에 캔들도 놓고 보시고 세 번째는 또 뭐라고요? 돌려지는 흐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돌려지는 흐름에. 네? 왜? 이격이 발생됐고 돌려져. 그러면 이 이평을 안착을 안 하더라도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려지는 흐름에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또 노출을 시켜드릴 텐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평선 역시 20일 이평선인데요. 이게 이제 20일 이평선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하냐?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냐?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재밌다 표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격이 발생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려지는 흐름, 네? 이평선까지 완착이 안 되더라도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일단은 일정 부분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베팅을 하실 수 있다. 꼭 5일선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을 같이 놓고 보실 수 있는 흐름. 벌써 앞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죠? 20일 거래일 동안에 이 종목의 흐름. 이평선만 놓고 보면 하향 추세 우려할 수 있지만 이격도를 같이 놓고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윙 공략도 하실 수 있고 단기 공략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1선 하나 더 나오네요. 하나금융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수익이 이렇게 나니까. 그죠? 여기서 뭐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 살짝 못 내려왔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역시 차익, 그 다음에 고점. 캔들로 잡기 힘들다. 고점을 캔들로 잡아내기 힘들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평선 다 보여드리고 추세선 다 보여드리고 이제 거래량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거래량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격도 넣어드릴 거고 야 캔들 보여드릴 거고 어마어마하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1선 하향 추세는 그냥 빠바박 넘어갑니다. 이런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버겁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21선보다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만 61선 기준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매수 구간 상승 추세에서 얼마요? 98% 수준에 잡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98% 수준이면은 여기서 이탈 살짝 된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그럼 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실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한다? 뭐 어떻게 진행해요? 여기 캔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캔들.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지만은 음봉이 떨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잉태형이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버리죠. 캔들 3개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평선도 올려서 놓고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는 흐름. 이격이 줄어드는 흐름. 이격에서 매수 구간으로 설정해 준 이후에 돌려진 흐름. 그래서 조금의 차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완전히 안착하기 이전에도 이런 흐름에 미리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이평선을 쫓아 들어가시기에는 또 61선 기준의 이평선을 가지고 가시기에는 매도를 못 하시잖아요. 이격에서 이러한 부분이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아시겠죠? 61선 또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서 계속 이격이 발생돼서 어떻게 됩니까? 기간 조정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가격 조정 주고 오히려 매수 구간 주고. 그죠? 수급까지 놓고 보면 이런 때 맥점이 되는 거죠. 편입하셔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일봉 차트 하이닉스 기준이 되는데요. 아까 그림하고 달라요. 아까 여기서 막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었고 이거는 2013년도까지의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이평선이 하향이 됐는데도 매수 구간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캔들 돌려지고 모양이 나올 때 이격을 줄여줄 때 그때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 아시겠죠? 너무 빨라서 힘드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야지. 자, 넥센 타이어 61선 기준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일봉 차트입니다. 두 가지 이평선을 같이 놓고 보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참 이거 답답하네요. 지금 S51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제가.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평선 두 개로 매매 따라하기를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단기선이고 61선이 중기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61선 하향 혹은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매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매도가. 그죠? 여기서 매도된 이후에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쭉 내려가다가 어디서 돌려줍니까? 여기서 돌려질 때. 그죠? 21선 위로도 올라타고 61선 위쪽으로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요럴 때 여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돼. 왜? 21선이 위로 안 올라와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이평선의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준? 이격을 놓고 보시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한 번 더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이 여기예요. 90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지기 전에 일단 여기가 매수 구간으로 일단 한번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구간 설정돼 있고 여기는 과매도 권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과매도 권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돌려지는 흐름이 확인될 때, 네? 확인될 때 이렇게 뭐 망치형이 뜬다든가 혹은 여기서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줄 때에 단기 공략을 들어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상승 추세 돌릴 때.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격도를 놓고 보실 때에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S51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건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여서 이런데 밀려 떨어지고 돌려지는 구간입니다. 돌려지는 구간에 한 번쯤 접근할 수 있다. 이평선 올라타기 이전에 접근하실 수 있는 과매도 권역 이런 거 놓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짧은데 뭐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복습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못 알아들으신다 하시면은 지금 실시간 첨삭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TV에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무료 교육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다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두의 투자 비법 그럼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앞서서 한 가지, 두 가지 이평선을 놓고 전략을 꾸렸잖아요. 아닙니다. 세 가지 이상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교육교재 꼭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 수치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수치가 분명하게 달라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98%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95% 정도 상승 국면에서도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더 하향을 시켜놨습니다. 오히려 이거 봐요. 100일대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매도는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죠? 매수는 더 보수적으로 밑으로 잡아놨지만 차익 실현은 더 높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왜? 상승 추세인데 우리가 정배열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 국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90 이하.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92라고 써 있었잖아요. 90 이하. 6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더 88 이하. 저는 85 이하. 차익 실현 어떻게 돼? 더 짧아요, 더. 100 혹은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에 60일 전이 이렇게 있는데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되겠죠? 60일 전이 있는데 주가가 60일 전 오기도 전에 차익 실현. 하락 추세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이다. 그래서 앞서 보신 표와 이거 꼭 비교하시고요. 종목 빨리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전 매매 비법에서 보시면 이평선 다 넣어놨어요. 이평선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20일 전, 60일 전은 조금 굵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 구간,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는 이건 그냥 예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제만. 이건 기억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뭐, 이러한 구간대 살짝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건설주들, 작년부터 해서 잠깐 좋았다가 밀려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단기 수익이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샛별형이 완성이 안 되고, 단기 반등 나왔다는 게 깨져버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 권역에 22격도도 매수 구간, 그 다음에 62격도도 매수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지는 흐름 뭘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잉태형.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잉태 확인형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20일 이평선에 올라타기 이전에 그 앞서서 조금 더 바닥에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 구간이 아직 안 왔어요. 부딪히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타고 올라왔는데 부딪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오히려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많이 진행돼 있고요. 자, LG상사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하죠? 이 추세 부분 이거 다음에 복습할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CJ제일제당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셔도 다 잡아내요. 뭔 기준으로? 윤정두가 알려드린 매수 구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세 종목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삼성생명 일봉 차트.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 나와 있죠. 다 지나간 거 왜 보여주냐가 아니라 지금 딱 현상이 딱 좋잖아요. 95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주 계속 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95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는가 동시에 제가 꼽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 단위 종목군들이 지금 교육방송 보시고 편입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교육교재 내용처럼 야, 윤정부가 갖고 나온 종목은 다 급등했고 다 수익이 났는데 이제부터 갈 종목은 없느냐. 교육 받으신 그대로 대응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희 불TV 전문가들 무료 교육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교육 교재 전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거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는데 오늘 뒷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주에 복습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역시 또 내일대로 중요한 교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